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 도서 대여 관리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도서 대여 관리라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보고서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동일한 그 도서 코드 내에서는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이제 흔한 이웃, 여기는 대여 일자가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친절한 편의점, 여기도 이제 대여 일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제 여행 일지, 여기에는 대여 일자가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2일, 그 다음에 11월 16일, 11월 17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 데이터들 보니까 3일, 9일, 17일, 23일하고 그렇게 들어 있고 지금 이곳에는 8일, 10일, 19일 그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붓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우리의 메뉴에 보고서 디자인에 우리의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우리 기존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 보면 도서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그룹화를 시켜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는 그냥 놔두고 그렇게 이제 도서 코드 동일한 도서 코드가 있을 때는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대여 일자라는 거예요. 대여 일자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오름차순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동일한 그 도서 코드 내에서는 우리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룹 정렬 및 요약 요 창은 X 버튼으로 우리가 이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인쇄 미리 보기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떴는데 지금 이곳에 대여 일자를 보니까 17일, 16일, 2일 그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데이터를 봐도 23일, 17일, 9일, 3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도서명하고 요 데이터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요. 디자인 붓기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화면상에 표시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페이지 머리글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내용은 표시가 현재 되지 않고 있죠. 해서 그 페이지 머리글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머리글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여기 이제 페이지 머리글 이렇게 써 있죠. 이곳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뜨고 이곳의 선택 유형은 이제 구역이다. 페이지 머리글 구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시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표시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이제 페이지 머리글의 그 내용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 써져 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도서 코드 그 머리글 영역이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도서 코드 머리글 영역 그랬죠? 도서 코드 머리글 영역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도서 코드 머리글에 지금 요런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얘가 일단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제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페이지로 올라가서 맨 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는 그 위에 이제 1페이지의 그 내용과 2페이지 내용이 연결이 되나 봐요. 해서 우리가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페이지의 마지막 그 도서명이 우리 천안문이에요. 천안문의 그 도서명을 가진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아래쪽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칸이 없으니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버리면 지금 얘만 봤을 때 얘가 뭔지 그런 이제 제목들이 위쪽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 코드 그 머리글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도서 코드 머리글 영역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우리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구역으로 바뀌고 구름 머리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매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 지금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갔을 때 우리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 1페이지 마지막으로 내려갔더니 천안문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원래는 얘네들의 데이터 값만 표시가 됐는데 그때 도서명이 이제 천안문이다 해서 요 내용이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본문 영역이요. 본문 영역을 보게 되면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우리 그룹별로 순번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순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은 써져 있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그룹별로 이제 순번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본문 영역을 봤더니 언바운드된 그 컨트롤이 이곳에 하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러면 이 순번에다가 우리 그룹별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번호가 순번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는 하고 1 요것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누적합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니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적합계를 우리가 이제 아니오가 아니라 그룹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고 모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일단 모두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 이렇게 써주고 누적합계를 제가 이제 모두로 이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는 1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누적합계를 이제 모두로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1, 2, 3, 4, 5 하고 이렇게 이제 순번이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 형태의 그 순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룹별로 이제 순번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줄 거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누적합계를 모두가 아니라 우리가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누적합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니까 1번, 1번 이렇게 나온 거고, 또 다른 그룹이 시작되면 또다시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또 1, 2, 3, 4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각각 이제 전부 다 이제 순번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도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도서 코드 그 바닥글 그 영역에 txt 소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여금액의 이제 소개다, 대여금액의 소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뒷부분에 이제 해당 컨트롤이 있나 봐요. 그 컨트롤에 대해서는 대여금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도서 코드 바닥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구역,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txt 소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바운드된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이름을 보니까 txt 소개, 이 컨트롤이 맞죠? 여기다가는 대여금액의 이제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 요거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대여 금액의 합계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대가로 열어주고 대여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서 대가로 이렇게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썸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대여 금액의 소개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까지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도서 찾기라는 그 폼이요. 자, 일단 도서 찾기 이 폼이 여기 있죠. 요거 일단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 이제 비어있는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다가 내가 이제 조회할 그 도서명을 이제 입력을 한대요. 여기다 도서명을 쭉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찾기 단추요. 이 찾기 단추 얘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도서명을 포함하는 그 도서의 정보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라는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입력할 게 우리 도서명을 이제 입력할 거죠. 그때 도서명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문자 값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때 언바운드 된 거 요거 이제 컨트롤을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우리 txt 조회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름 맞죠? 그래서 우리가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여기다 이제 도서명을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찾기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그 이벤트 프로시저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레코드 소스라는 그 속성을 이제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쓰는데, 그때 우리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게 이제 뭘로 이제 이 폼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을 먼저 이렇게 이제 폼 선택기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속성 시트에서 우리 데이터는 요 탭이요. 데이터한테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 레코드 원본에 보니까 도서라는 걸로 이 폼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도서라는 걸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도서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도서 테이블을 가지고 이 폼을 이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레코드 원본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이 폼을 만들 때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을 가지고 만든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도서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우리 도서명이 들어갈 때 우리 도서명이라는 요 필드명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도서명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txt 조이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서명을 이제 입력하겠죠. 그러면 그 도서명을 포함하는 그 도서의 정보가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 도서라는 이 테이블의 도서명이라는 그 필드랑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서라는 이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찾기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찾기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온클릭이요.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지막에 요 점점점이요.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걸로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CMD 찾기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코드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현재 포맷 레코드 소스 그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미점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코드 소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 이제 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셀렉트 부분만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별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롬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싹 다 이제 검색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 txt 조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도서명을 포함하는 그 도서의 정보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조건만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서명이랑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똑같은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헛다운표 싹다운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컨트롤 명이요. 그 컨트롤 명이 이제 txt 조이니까 txt 조이다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지금 이 도서명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요. 우리 도서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도서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명과 우리 txt 조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랑 서로 비교하는데 어떤 거 찾아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도서명을 입력한 그 도서명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우리 는 쓴 거 있죠? 는 대신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like를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헛다운표하고 쌍따옴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로 이제 이동해서 우리의 쌍따옴표하고 헛다운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만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코드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돼요. 지금처럼 like하고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우리가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데이터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XX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그때 이제 도구 몸에서 우리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폼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도서 찾기 그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도서라는 요 테이블 좀 더블 클릭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우리 도서명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들어 있죠. 그때 우리 도서명을 보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의 여행 일자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 요 세 글자만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도서 찾기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이제 입력해 주고 우리가 찾기요. 찾기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아버지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찾아서 싹 다 이제 표시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세계 대모험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대모 요 두 글자만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대모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찾기요. 찾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세계 대모험
이 도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표시를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앞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풀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